이번 시간에도 도덕경 14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서로에게는 신통함이 있다. 신통함이 우리가 자연계를 떠나서의 현상에서 일이나 뭔가 좀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것을 갈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상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하루의 일상을 돌면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신통함의 근본이고 결과물이지, 자연을 떠나서 어떤 다른 차원에서의 얘기나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습관들을 도에 접합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허황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무언가 거기에서 묘함을 바라죠. 묘한 것을. 노자가 1장에서 그랬잖아요. 고 상, 무, 욕, 이간기, 묘하고, 항상함이 없는 것에서 무언가 묘함을 보려 하고, 상유욕 이간기 요한다 그랬잖아요. 즉 모양이 있는 것에서 그것의 결말을 보고자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좀 자연계를 벗어난 것에서 도를 추구하고, 무언가 좀 이 세상의 일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어떤 것을 잠깐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도는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는 도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안다, 모른다, 본다, 듣는다, 말한다, 이것조차도 다 공하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디에서 구분하느냐? 나의 입에서 구분한다. 입에서. 즉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과거로 가고 있고, 내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 속에서 잠깐만 내 입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이 현재 진행형의 얘기고, 또 머릿속에 갇혀서 아직 순서를 기다리는 것들은 미래의 세계죠. 멀리 갈 것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름하는 것은 사람의 입입니다. 입.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삼가라 하는 얘기를 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서? 내 입에서 구분지어집니다. 즉 내가 말하지 않고 있으면 현재에 말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내 입 밖에 나온 말은 이미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또 내 머릿속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생각들에 담겨져 있는 마음주머니에 있는 것들은 미래에 있는 거죠. 요 미래에 있는 것이 참 묘한 것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말도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나는 어떤 줄거리를 잡고서 원고를 써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던 말 또 할 수도 있고, 실수도 덜어 있습니다만, 꼭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은 무슨 말을, 어떤 거를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상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간 게 많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행위는 내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말을 준비를 하고는 있었으나, 이게 다른 말들이 자꾸만 미리 앞서서 나오니까 그날 강의를 못할 경우가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했을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우리가 시원시원하게 기분 좋게 결말 지으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더러더러 많을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각각의 신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틀이 있잖아요. 틀. 그것을 고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계인데, 어찌 되었든 툴툴 털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당해도 걱정이 없고, 또 저런 일을 당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예. 그건 뭐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찮은 것 하나 때문에 평생을 거기에 얽매여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더 잘났는데, 우리 부모님의 쟤네 집보다도 더 많은 그 힘이 좋았는데 왜 내가 지느냐? 이러한 존심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신이 됩니다. 또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겪었던 일, 시간과 공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그 시간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어느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들 나도 배포가 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 이제 남자들이 어떤 생에서 야, 새끼야 어떻게 막 좀스럽게 그러냐, 자식아. 좀 툴툴 털고 좀 크게 좀 살아. 이런 얘기를 친구지간에나 할 수 있습니다. 해요. 그러나 자기는 나는 배포가 커, 무슨 일을. 배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배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한 것을 알아서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배포가 큰 사람이지, 내가 배포가 크다 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꽉 쥐고 아무것도 안 하는 놈들은 그 배포가 큰 놈이 아니라 그 속에 거지 삼시랑이 들어있는 놈들. 나눌 줄 모르고 상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급수 없는 병신이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급수도 없어요, 그런 병신들은. 우리가 이제 전국 시대의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제나라의 제상인 맹상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맹상군에 대한 일화는 참 많은데, 오늘 맹상군에 대한 얘기를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제 덕망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그 재계나 왕들의 어떤 사람과 많이 아니까 식객들이 많아요. 즉,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그 사람 집에 와서 뭐 허드렛 일도 해주고 또 뭐 부탁도 하고 서로 이렇게 들어주는데, 이 사람은 크게 돈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휘하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보게 되고, 서로가 또 뭐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형성이 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덕이 있기 때문에, 즉 덕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를 알아서, 즉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대한 예를 아는 사람이 행위가 덕을 베푸는 것인데,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욕심 많은 그 권력자들 보면은 매관매직하지요. 요즘에도 매관매직이 있다고 합니다. 매관매직이. 예. 너 뭐 요번에 뭐 어디 장으로 가려면 돈 좀 가져와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맹상군은 그렇게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식객으로 돌아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함께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빙헌이라는 사람이, 그 재능과 식견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맹상도 그 사람을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말하자면 빙헌이라는 사람이 좀 나름대로는
재능과 식견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를 관찰해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맹상군이 식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나의 그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설 지방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뭐 서울에서 내가 강원도 뭐 영월 아니면 뭐 평창 뭐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 예,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가서 좀 말하자면 그 도지세 대부금을 좀 받아올 사람이 그 좀 수고를 할 사람이 누가 좀 해주면 어떻겠어라고 부탁을 했는데 누가 지방에 내려가서 그 굳은 일 하려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빙헌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러면 주인님 내가 내려가서 한번 일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이제 출발할 때 그는 이제 돈을 받은 후에 말하자면 이제 그 사용료 1년 사용료를 받은 후에 무엇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맹상군은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 그냥 일만 잘 보고 와주세요. 그래서 빙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그 해에 도지세를 받습니다. 도지세를 받아가지고 돈이 이제 말하자면 10만 전이나 돈을 이제 걷어 들인 거죠. 그리고는 그 해에 일한 도지세의 돈을 다 받은 후에는 채무자들한테 이제 다 모아가지고 우리 맹상공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농사 짓는 그 토지, 말하자면 그 증서,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 낸 것으로만 하시고 내년부터는 당신들이 자유로 경작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문서를 갖다가 말하자면 도지 문서겠죠. 그 문서를 갖다 태워버립니다. 맹상군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빙헌이라는 사람이 내려가서 그렇게 과감하게 그냥 태워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그 지역에서 맹상군의 그 땅을 얻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맹상군 만세 할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 짓는 것 해마다 세금을 내더라도 농사 지어도 좋은 땅을 이제 공짜로 지어주니 이제 세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던져주는 꼴이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죠. 맹상군이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와서 이제 빙원이가 이제 돈 10만 냥을 이제 술에 싣고 서울로 올라오죠. 와가지고 이제 맹상군을 만나죠. 맹상군을 만나서 맹상군이 물어보죠. 그래,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 그러니까 빙원이가 그동안의 일을 쭉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 해서 그 노를 전부 다 그냥 소작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주고 왔다. 그래서 나는 올바른 의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까 맹상군이가 놀래버린 거야. 아이 자기 땅도 아닌데 세상에 이놈이 가가지고 그냥 그 땅을 전부 다 그냥 그 사람들한테 주고 와버린 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차용증을 다 태워버리고 의를 사왔습니다. 이러니까 아이
맹상군이 기분 나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땅이 응? 그냥 주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땅을. 아이, 그런데, 그리고 이제 1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맹상군이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신의 그 재상자리가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의 관리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쫓겨나 버리니까 뭐 백수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맹상군 집에서 맹상군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맹상군이 먹고 살아가는 어떤 그 틀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 떠나 둘이 떠나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불과 이제 뭐 1, 20명 정도나 남은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죠. 그래 이제 하루는 에이 한번 바람이나 쐬고 오자. 그래서 옛날 작년에 말하자면 도지 받고 그냥 그 문서 태워버린 그 땅에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면 평창이면 바람 쐬러 한번 갑니다. 갔더니 그냥 그 동네 사람 모두가 다 그냥 맹상군 만세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맹상군이 깜짝 놀란 거죠. 맹상군이 가장 큰 것은 재물을 잃은 것인데 막상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뿌듯하고 빙원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죠. 그런데 당시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위나라에 이제 말하자면 사자가 왔는데 이 제나라의 재상들이 똑똑한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시비거리가 생기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뭔가 예의를 차려야 되는데, 그리고 맹상군이 가서 이제 위나라 그 사신을 만나서 바로 답을 해주고 또 말하자면 그 사신들이 기분을 풀어주니까 어때요? 제나라 왕은 다시 맹상군을 다시 이제 재상으로 앉히죠.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그렇습니다. 교토삼굴이라 했죠. 즉 어느 위험이 있더라도 입구가 하나인 입구에 나갈 것을 두 군데 세 군데를 뚫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느 때 어느 적이 닥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을 쓴 사람이 빙헌이라는 사람이죠. 물론 덕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맹상군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만은 맹상군은 그렇게 과감하게 말하자면 땅 문서 다 그냥 태워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큰 배포가 있던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사람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은 또 맹상군도 나름대로 배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은 배포가 있어야 배포 있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좀스럽고 자신만 알고 소화적인 사람은 절대 남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꼭 무엇이 있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은 어려운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꺼내서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많은 일을 그렇게 봤습니다. 우보 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득이 이가했습니다. 내가 이것은 많이 인용하는 말인데, 우보, 빛처럼 많은 보물, 하늘에서 내리는 빛처럼 많은 보물들이 입생,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허공, 하늘의 허공에 꽉 찼는데, 꽉 차 있는 보물들을 중생들을 위해서 빛처럼 내려주려고 지금 하늘에서 준비하고, 이 허공에 꽉 차서 준비하고 있는데, 중생수기 득이, 중생들은 수기, 따를 수, 그릇기, 자신이 생각하고 따르는 것만큼의 그릇으로만 이익을 가져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때가 되어서 나에게 어떤 큰 움직임의 득이 들어올 때는 많이 담으면 어때요? 예? 욕심내서 많이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많이 받은 것을 나와 대상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많이 담으면 그게 큰 인물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그릇, 말하자면 조그만 사발이나, 뭐, 국그릇이나 한 두세 개 들고 담아놓고, 그걸 꼼냥꼼냥 그렇게 먹고 삽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많죠. 왜? 사람들은 그때 그 자리에 거기에서 있었던 일은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만이, 그 상대와 당사자만이 아는 일인데, 거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술 한 잔에 허허 하고 내버렸다면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네? 우리가 태공망 여상의 강태공을 알지. 강태공이 평생을 나이 70이 되도록 말하자면 민낚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낚시 뭐 어렵게 해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낚시 갈콜이 있는 건 아니라 그냥 못 대가리 하나 잡고 그냥 이렇게 들여놓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고기 잡을 마음은 이해 없었고요. 그럼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들여오는 이 낚시의 이 바늘의 움직임에 의해서 천지의 기운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바뀌고, 구름이 어떻게 바뀌고, 바람이 어떻게 바뀌며, 산의 나무들의 흐름과 또 바위의 물의 흐름과 또 저수지에 모여져 있는 그 강의 기운의 흐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오늘 하루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봄에 나가서 또 계절이 바뀌면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어서 겨울이 되고, 끊임없이 그 한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서 천지 만물의 이치를 꿰뚫는 그 공부를 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용 쓰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용이라는 말도 가끔 하잖아요. 예, 사람이 용이죠. 용이란 무엇이냐? 힘 있는 곳에 용이 존재한다? 사람이 다 용이다? 아니다? 힘 못 쓰는 놈은 용이 아니다? 힘을 써야, 힘쓰는 그 자리에서 용을 써야 용이 되는 것이지, 용을 안 쓰면 용이 아닙니다. 왜? 용은 힘쓰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예. 왕이 앉는 자리를 용포라고 했다. 아니, 용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의 얼굴이 용안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사람들마다 다 용속을 살잖아요. 예, 내가 좀 원색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람 자지 대가리 있죠? 예, 남자 자지 대가리 귀두, 예, 그거 용두라고 합니다. 그거 용두. 예. 용두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 젖대가리를 용두라고 합니다. 왜? 힘쓰고 살으라고. 남자가 자지 달고 나와서 힘 못 쓰고 비리비리하고 못된 짓을 하면 그건 용이 아니죠. 이무기죠. 이무기. 용은 힘쓰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젊은 기상은 청룡의 기운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20살 전후의 젊은이들은 청춘이라고 하는 것도 청룡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이란 힘쓰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룡만 있느냐? 아니죠. 붉은 용도 있고, 또 황토색의 용, 황룡도 있고, 또 백룡도 있고, 또 흑룡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전한 것은 하늘의 밝음과 아래의 어두움이 함께 있는 것이지, 밝은 것만으로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어두운 것만으로도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용은 밝은 세상이든 어두운 세상이든, 흑룡은 어두운 곳에서 힘을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흑룡의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죠. 깜깜한 밤에. 예. 밤에도 용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밤은 밤의 세계의 용이 따로 있죠. 또 청룡, 백룡, 흑룡, 황룡, 정룡이 다 마다가 힘쓰는 것이 다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남자들 젖대가리 달고 나와서 용 쓰고 살면서, 용대가리를 휘두르고 살면서 못된 짓 하면 되겠어요? 힘을 쓰십시오. 자지 끝에만 힘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면서 힘쓰는 곳에 용이 존재하고 있다. 귀신들이 움직이면, 즉 내가 큰 그릇처럼 많은 것을 담아서 많은 것을 활용하고 운용해야 제대로 좀 맛대가리라는 세상을 산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빈 항아리를 품고 있는 것이라서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만져도 만질 수 없고, 네, 그것이 본 바닥의 도입니다. 시간이 됐으니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흠,